통계적 추정 문제를 유형별로 볼게요. 우선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와 표본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의 문제는 뭐 1382번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형광등 수명조사, 당연히 표본조사를 하면 되겠죠. 시청률, 마찬가지죠. 고등학생 평균 수면 시간, 뭐 마찬가지입니다. 쌀 예상 수확량, 뭐 그렇죠. 하지만 5번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기말고사 수학 성적의 평균은 한 명이라도 빼놓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한 명이라도 빼놓으면 안 되면 전수조사를 하는 게 적합하겠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이제 1384번은 이제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 뭐 임의 추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위쪽 이 부분을 읽어볼게요. 임의 추출인데, 추출될 확률이 동일하도록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표본을 만들 때는 독립시행이 되어야 한다. 확률이 동일하도록, 요런 얘기입니다. 기억나죠? 보건 추출을 해야만 동일한 상황이 되니까, 특별한 말이 없으면 임의 추출은 보건 추출로 간주한다. 요 말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충분히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84번 문제는 1부터 6까지가 있는데 크기가 2인, 이게 크기가 2인, 이게 교육과정의 정식 표현 방법이라고 했잖아. 실제로는 그냥 2개 뽑는다. 2개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속 편하다고 했지. 그냥 2개 뽑는 거예요. 보건 추출하는 경우의 수, 2개 뽑는데 보건 추출이니까 처음에 뽑을 때 6개 중에 1개, 그 다음 6개 중에 1개. 비보건 추출로 하나씩 뽑는다? 그럼 얘는 6개 중에 1개, 비보건이니까 5개 중에 1개. 비보건 추출로 동시에 2개를 뽑으니까 얘는 6C2죠. 엄밀히 말하면 얘는 6P2라고 말하면 되겠죠. 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1385번으로 표본 평균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요 정도만 알아도 표본 평균의 의미를 확실히 알지 않을까 싶어요. 자, 봐봐. X바가 2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는 거야. 지금 X가 가질 수 있는 건 0과 2와 4예요. 그러면 크기가 2인 거니까 2개 뽑는 거잖아. 그치? 2개 뽑는 거니까 요걸 표로도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X바가 가질 수 있는 건 0과 2와 4고 0과 2와 4인데 그거의 평균이잖아. 평균. X바는 평균이잖아요. 평균이니까 0, 1, 2 평균이니까 1, 2, 3 얘가 2, 3 평균이니까 4 이렇게 되나봐. 그 중에서 평균이 2 미만인 것은 누구예요? 얘와 얘 둘이죠. 이해될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요 0이 되는 경우는 0과 0이 나와야 돼. 0과 0이 3분의 1로 0과 0 괜찮죠? 0과 0이 나와요. 또는 2와 0이 나와야 돼. 2와 0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또는 0과 2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계산을 하면 9분의 1 더하기 얘가 6분의 2니까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9분의 1 더하기 9분의 3이니까
9분의 4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꼭 표로 하지 않아도 되죠. 좀 여러분들 선생님 얘기하면 이해할 것 같아. 표로 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X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2보다 작다는 건 어떤 경우예요? 표본 평균이 0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표본 평균이 1인 경우도 있을 거야. 표본 평균이 0인 경우, 이게 뭐라 했죠? X바는 평균이잖아. 평균이니까 2분의 X1 더하기 X2 이렇게 할게요. 처음 뽑은 걸 X1, 두 번째 뽑은 X2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요 경우가 0이 돼야 되니까 X1 더하기 X2가 0이 돼야 돼. 그렇다면 X1, X2의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0과 0밖에 없지? 요 경우에 해당하는 확률이 뭐였던 거야?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X바 표본 평균이 1인 경우는 2분의 X1 더하기 X2가 2면 돼. 다시 말하면 X1 더하기 1이죠. 내가 왜 2라고 썼지? 여기 1이잖아. 그치? 여기 1이니까 X1 더하기 X2가 2면 돼요. 그럴 때 X1, X2의 순서상은 뭐예요? 두 개 더해서 2가 되는 경우는 0과 2, 2와 0. 요 경우가 0과 2가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고 2와 0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요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생각에 표본의 크기가 2면 다시 두 개를 뽑으면 표가 좀 더 편한 것 같고요. 3부터는 표가 안 그려지니까 3부터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순서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1386번은 같은 유형이고 1387번은 뭐 표만 그리면 똑같다는 거 알겠죠? X의 분포가 2, 4, 6, 8을 가질 수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확률이 20분의 2, 20분의 4, 20분의 6, 20분의 8 이렇게 써 있는 거니까 같은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1388번하고 요 89번, 90번은 결이 조금 달라요. 결이 조금 다른데 89번, 90번은 이제 같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1389번하고 90번은 이제 확률 분포표만 만들어주면 이제 86번, 87번과 같은 유형이 되는 거지. 1390번으로 해볼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A에는 1하고 2가 들어있고요. B에는 3, 4, 5가 들어있는데, 3회 반복한다. 3회 반복한다. 라면, 어떤 상황이에요? 3회 반복하여 이제 요 상황을 말하는 건데 A, B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주머니에서 한 개를 꺼내어 공에 적혀 있는 수를 확인한 후에 주머니에 다시 넣는다. 그러니까 복원 추출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까지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그때의 확률은 여기에 들어갈 확률이 2분의 1로 주머니 A를 선택해 임의로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2분의 1로 주머니를 선택한 다음에 2분의 1로 1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긴 4분의 1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4분의 1이 되겠죠. 3은 2분의 1로 B를 선택한 다음에 3분의 1로 나오는 거예요. 여긴 6분의 1이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6분의 1, 여기도 6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러네요. 확률의 합이 1이 맞지요. 이렇게 되고 나서 세 개를 꺼냈으니까 요거는 한번 해볼게요. 그게 세 번 반복했어요. 그죠? 세 번 반복해서 그 세 개의 수의 평균을 x바, 얘가 이제 표본 평균이 된다라는 건데, 그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게 2가 되는 확률. 표본 평균이 2가 될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2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평균 3으로 나눴지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이 2인 거야.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이 6인 거지. 순서쌍을 보면 x1, x2, x3의 순서쌍을 보면 6이 되려면 어떻게 나오면 되나요? 1과 2와 3이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1과 4가 나와도 되겠지. 이해되죠? 1, 그 다음에 6이 되는 방법이 2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1, 2, 3, 1, 1, 4, 2, 2, 2. 요 경우인 것 같아. 그러면 요 확률이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1이 나오니까 4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인데, 이거 곱하기 3팩토리얼 괜찮나요? 요 자체가 나열돼야 되는 거거든. 나열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4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인데 얘는 3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자리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써지네요. 죄송합니다. 이해되죠? 이거 나열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3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얘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인가 봐. 요걸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3팩토리얼 이렇게 약분되니까 16분의 1이고, 얘는 3을 약분하니까 32분의 1이고요. 얘는 64분의 1이겠네. 그러면 64분의 4 더하기 2 더하기 1이어서 64분의 7 해서요. 얘네 둘을 더하면 70이, 여기 있네요. 괜찮죠?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1388번은 미지수가 있으니까 약간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더해서 1이 나와야 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1이 돼야 되고, 얘가 8분의 3이자, 8분의 4죠. 8분의 4잖아. 8분의 5니까 a 더하기 b는 8분의 3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나와 있어. 크기가 2인데 표본 평균이 3일 때 확률이에요. 이건 표를 안 그리고 한번 해볼게요. 2분의 x1 더하기 x2가 3이 된다는 건 x1 더하기 x2가 6이 된다는 거야. 두 개를 더해서 6이 되는 상황은 x1, x2의 순서쌍을 봤을 때 2와 4, 3과 3, 4와 2가 있죠. 그럼 요때의 확률은
이거는 지우고 2하고 4는 a 곱하기 2분의 1이고 3하고 3은 b 곱하기 b가 되죠. 그 다음에는 2분의 1 곱하기 a가 되네. 아, 요거 생각보다 계산이 있네요. 연립방정식까지 풀 줄은 모르고 선생님이 골랐는데 조금 시간이 자리도 좀 필요하고요. 여기 옆에 자리를 좀 이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더하면 a니까 a 더하기 b제곱이 지금 16분의 3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요거랑 이제 연립을 할 거예요. 요거랑 연립을 할 거여서 그냥 빼버릴까요? b제곱 마이너스 b가 되고 얘가 16분의 3이고 16분의 6이니까 빼기 16분의 3이 되겠지. 그럼 16을 곱하면 16b제곱 마이너스 16b 플러스 3은 0인데 16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4, 4, 3, 1,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러면 b 값이 4분의 3일 수도 있고 4분의 1일 수도 있어. 만약에 b가 4분의 3이면 이게 8분의 6이니까 불가능하죠. b가 만약에 4분의 3, 다시 말하면 8분의 6이면 넘어가면 a가 음수가 나오니까 얘는 안 되겠네. 그러면 b가 4분의 1이라는 거고 얘가 4분의 1이라는 거고 a는 8분의 1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구하라는 게 뭐야? x바가 2가 되는 확률, 표본 평균이 2가 되는 확률을 구하는 문제. 요거 지울게요. 요거 지우고 표본 평균이 2가 돼. 이것도 표를 안 그리고 해볼게요. x바가 2가 되는 경우는 2분의 x1 더하기 x2가 2니까 x1 더하기 x2가 4야. 이걸 순서쌍으로 나타내보면 1일 때 3일 수도 있고 2일 때 2일 수도 있고 3일 때 1일 수 있죠. 요 경우의 확률이 1일 때는 8분의 1, 3일 때는 4분의 1, 2일 때는 8분의 1과 8분의 1, 3과 1은 4분의 1과 8분의 1이죠. 이게 얼마야? 32분의 1, 64분의 1, 32분의 1 더하면 64분의 이게 64분의 2니까 64분의 5가 되겠네. 요 확률이 64분의 5 요렇게 되겠네요. 여기 있습니다. 요건 계산이 좀 필요하네요. 1391번은 그냥 읽어 볼게요. 크기가 n인 표본을 만들었어. 그렇다면 표본 평균 x바의 평균, 그러니까 2x바는 뭐랑 똑같아요? 그렇죠. 모평균 2x하고 똑같죠. 모평균입니다. 모평균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분산, x바의 분산 vx바는 루트, 여기다가 루트가 아니고 n분의 vx하고 똑같으니까 크기 n에 반비례하죠. 반비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n이 충분히, 그렇죠, n이 충분히 크면 x바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2번이 되겠습니다.
1392번. 1392번은 읽어볼게요. 크기가 n인 표본을 만들었어요. 크기가 n인 표본을 한 번만 추출할 때 그 표본 평균과 x바와 모평균은 2x가 같은 게 아니죠. 표본 평균의 평균과 같은 거예요. 이거 말 이해 잘해야 돼요. 표본 평균의 평균과 모평균이 똑같은 거죠. 한 번만 추출한 x바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크기가 n인 표본을 모두 추출할 때, 그렇죠. 모두 추출해야만 그 표본 평균의 평균과 모평균이 같아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를 4배 크게 하면 그랬어. 표본의 크기를 4배, 그러니까 우선 표준 편차 얘기니까 어떻게 돼요? 루트 n분의 시그마 x 바예요. 4배 크게 한 것은 루트 4n분의 시그마 x 바이죠. 근데 이 4는 바깥으로 2로 나오니까 2분의 1배가 맞죠. 4배 크게 하면 표본의 표준 편차하고 2분의 1배 관계가 있죠. 여기에 가면은. 그렇죠. 니은하고 디귿이 옳다라는 거고, 1393번은 선생님이 그 전에 이제 통계 시작할 때 얘기를 해준 거예요. 통계를 시작할 때 표준 편차 분산이죠. 분산이 작을수록 좁아져요.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A와 B가 있으면 A가 더 표준 편차가 분산이 더 작은 겁니다. 이해되죠? 분산이 더 작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림은 X의 분포하고 X바의 분포거든요. 그렇다면 1번, 2번은 완전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연속 확률 분포에서 X축과 이루는 넓이는 항상 1이잖아. 그렇다면 얘가 1이라면 둘 중에 하나는 얘가 1이라면 얘는 1보다 커지는 거죠. 이건 1보다 그럴 수 없어. 만약에 얘가 1이라면 얘는 확률의 합이 1보다 작아지는 거잖아. 그럴 수 없죠. 1번, 2번은 완전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적어보면 알 수 있어요. x바의 분포는 m,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기 때문에 어때? 표준 편차가 더 작아지죠. 표준 편차가 더 작아지니까 더 위로 그러니까 더 좁아진 평균에, 이거 지웠다. 평균에 평균을 기준으로 별량들이 평균에 가까워지면서 위로 치솟죠. 그러니까 x바가 더 표준 편차가 작으니까 더 모여 있어야 되고 위로 치솟습니다. 그러니까 x바의 분포가 요거라고 해야겠다. 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1394번은요 적기만 하면 풀리겠네요. 무슨 말이냐 하면 모평균이니까 x는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데 n1이 이제 이미 추출한 크기라면, 표본의 크기라면 x바는 정규 분포 m, n 루트 n1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고 y바는
평균은 m, 똑같고요. 루트 n2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게 되지. 그렇죠. 뭐 평균은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n1하고 n2가 크기 차이가 있으면 분산은 같을 수 없죠. 니은번은 틀렸고. 그렇죠. 얘가 표준 편차가 똑같으면 n1하고 n2가 똑같아야지. n1하고 n2가 똑같아야 돼. 이게 디귿번은 맞는. 답이 기역. 잠깐만요. 옳은 것을 고르면 기역 디귿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틀렸네. 죄송합니다. 잘못 봤어요. 원래 같아요. 죄송합니다. 왜 그러지? 내가 왜 그랬지? 죄송합니다. 야, 봐봐요. 평균이 똑같잖아. 평균은 원래 똑같아요. 그죠? 평균은 원래 똑같아. 나 이거만 봤나봐. N1, N2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똑같죠? 그러니까 기억번은 틀렸어요. 답은 디귿만 맞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395번부터는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 1395번은 이런 얘기죠. 모평균 EX가 50이다. 모 표준 편차 시그마 X가 5이다. 크기 N인 표본을 만들었는데, 당연히 표본 평균의 평균 A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잖아. 그건 50으로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5잖아. 이해되죠? 루트 n분의 5잖아. 그게 3분의 1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서 제곱해야 되니까 n은 225 이렇게 돼요. 이해되죠?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 문항이에요. 똑같은 거니까 얘는 그냥 20이 되는 거고, 모 표준 편차가 8이면 분산은 64란 얘기잖아.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n분의 64. 그러면 이제 뭐 문제 풀면 되는 거죠. 별로 안 어렵죠. 1398번째는 이하 요 말 때문에 한번 해볼까요? 표준 편차가 4인 무슨 말이야? 시그마 x가 4다. 루트 n분의 시그마 x가 지금 시그마 x 바인 거죠.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거 말도 어렵네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얘가 1 이하가 된다. 뭐야? 얘가 지금 4니까, 얘가 4, 여기 4라고 적혀 있잖아요. 루트 n. 그러면 16, 이제 곱해서 제곱할 거니까 최소값은 16이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는 x제곱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선 이런 거 있잖아. 알고 있을 거야. vx는 2x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알고 있지? 요게 이제 통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잖아요. 분산 공식입니다.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분산이 나온다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 방법이잖아요. vx바는 2x바의 제곱 마이너스 2x바의 제곱일 테니까 평균이 20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400 이렇게 적으면 될 것이고, 얘가 시그마 x가 4니까 vx는 16이잖아요. 그런데 크기가 n=8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건 8분의 16 이해되죠?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은 2x바의 x바 제곱의 평균입니다. 그럼 얘가 2니까 넘어가면 402 이렇게 되겠네요.